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6월 30일 2021년도 이제 반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드팩트는 지난해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면에서 임상의 벡토서팁 키트루다의 병용투여에서는 대단히 놀랄만한 성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지난 보름 전에 나온 15일자의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대장암 치료제의 예상을 넘는 임상 결과의 기술 수출이 초읽기에 올려져 있다. 초읽기가 임박해 있다. 아스코 2021 임상 결과 발표 후 수출 협상 중에 있으며 기존 대장암 치료제 대비 반응률, 생존율, 안전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벡토서팁과 병용 시에 키트루다 전 대장암 환자를 커버가 가능하다. 예상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수출 협상을 시점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기사화됐고요. 벡토서팁이 대장암 치료제 병용 임상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내며 기술 수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매드팩토는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벡토서팁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고, 매드팩토는 지난 4일에서 7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한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키트루다 벡토서팁 대장암 병용 임상 1B 2A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임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16%, 8명을 기록했습니다. 50명 중에 8명, 16%. 객관적 반응률은 일정량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 비율을 말하고, 그러면 이것이 16%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냐,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관계자는 머크 키트루다를 CMS2에서 4, 대장암 환자의 단독 투여 시 반응률은 0%, 그러나 벡토서팁 병용 투여의 반응률이 16%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300mg 고용량 투여군에선 반응률이 18.2%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키트루다를 단독 투여했을 땐 4개군 대장암 환자 중 4개군이라고 하는 건 CMS1, CMS2, CMS3, CMS4 이렇게요. 4개군 대장암 환자 중 1개군만 커버가 가능했지만 벡토서팁 병용으로 대장암 환자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유전자 발현 차이에 따라 CMS1 14%, CMS2 37%, CMS3 13%, CMS4 23%, 중복 13%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키트루다는 지난 2020년 CMS1 환자 대상으로만 우리 돈으로 4,445억 원의 약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대장암 기존 치료제인 일본 오츠카 홀딩스의 자회사 다이오 약품공업의 런설프는 534명의 임상 환자 가운데 단 9명만 반응해서 ORR이 1.6%, 벡토서팁은 16%,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18.2%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이곳에서는 534명의 임상 환자 중에서 단 9명 반응률이 1.6%, 압도적인 수치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제 독일 바이알 스티바가는 505명에 투여했지만 단 5명에게만 효능이 나타나는 반응률이 1%에 그쳤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대장암 치료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반응률이라는 게 매드팩토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키트로다와 렌비마만 병용 투여 반응률이 22% 대단히 높게 나타냈을 뿐 스테이바가 옵티브 7%, M8724 3.4%, 아테졸리주맙과 코비메디티브는 2.7% 이럴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반응률이 높았던 키트로다 렌비마는 약물 이상 반응에서 중증 그레이드 3 이상 비율, 환자 비율이 50%를 기록해서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에 키토르다와 백토서티 병용 투여에서 부작용 비율은 22%로 대단히 요 50%보다 절반 이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압도적인 데이터다. 임상에서는 약물 이상 반응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 사망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키토르다 백토서티 병용 투여는 생존 기간이 15.8개월을 나타내 여타 치료제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1년 반을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고 비교 대상인 키트루다 렌비마는 7.5개월 절반에 못 미치죠. 옵티브 스티바가 11.9개월, 스티바가 아벨로마비 10.8개월, 런설프가 7.1개월, 스티바가 6.4개월, 펜브롤리주마비 5개월 순이었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백토서팁 고용량 투여군은 아직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생존기간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생존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임상 결과에 백토서팁 수출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매드팩토 관계자는 원래 이상 종류의 기술 이전을 타진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중인 임상 1비상 2의 결과가 잘 나와 예상보다 빨리 기술 수출 협상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임상 결과는 기술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드팩토를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은 이 데이터 자료를 꼭 프린트나 복사를 해 놓으셔서 투자하는데 꼭 참고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놀랄 정도로 누군가의 리딩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이제부터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가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가는 매드팩트에 있어서는 12전원의 리픽싱 최저 가격이 7만 초반이기 때문에 7만원 이하는 언제든지 단기적인 거래를 한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4% 상승을 해서 7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61선과 21선 모두 역배열인 상황에 있지만 최근에는 65,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을 잘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결과물로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임상 2상, 임상 1B 임상 2의 이상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되는 매드팩토의 주가이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오늘은 외국인이 4만 1000주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은 4만 5천주 순매수를 보였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만에 기관 투자가에서 2만 8천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에서 12,800주가 들어왔고요.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보게 되면
6.37% 13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5%대에서 6%대로 올라왔다는 거, 6%대에선 최소한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멈춰져서 주봉 한 번 더 볼까요? 주봉은 지난주 3주 전부터 65,000원의 하방 경직의 자리를 이렇게 보여지죠. 6월달이 또 마무리 지어지는 거로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8만원 아래에서 월봉의 모습도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기관 조정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가격 조정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9만원대에서 65,000원 사이에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올해의 하반기도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65,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면은요, 지난 2020년에 여기 12만원을 터치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생겼죠. 7만원대까지요. 이 7만원이 바로 리픽싱의 최저 가격입니다. 7만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가급적 낮게 사면 좋겠죠. 최근에는 65,000원을 하방 경직을 하면서 견고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은 7만원에 안착한 모습,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이라기보다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파동을 서서히 형성을 하면서 최저는 65,000원으로, 그리고 고점은 요정 최소 일단은 요 정도까지요. 8만원대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이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물량은 내버려 두고 저점에 매수한 부분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도 조금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 양 쌍끌이로 매수한 모습도 긍정적이어서 거래량은 대단히 적습니다. 24만 주. 그럼에도 7만원에 일단은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안도감을 내는 오늘 수요일 장이었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매도 현황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도 팩터는 공매도가 7,100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대략적으로 6월 15일 27,000주까지가 나왔고, 7만원 아래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현재 대차 잔고는 73만 주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6월 30일 대차가 65,680주를 대차를 했고요. 상환은 27,000주. 그러면 오늘은 누가 대차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12만 5천주를 대여를 하고 내국인이 5만 3천주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 66.4%가 외국인이 4만 3천주를 차입을 했고,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2만 2천주, 증권에서도 이렇게 차입을 했네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공매도 세력,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7만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저점마다 담으셔도 저는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